여러분, 이번 젠슨왕 방안을 그냥 엔비디아 CEO가 한국 와서 삼겹살 먹고 치킨 먹고 방송하고 갔다, 이 정도로만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진짜 봐야 할 장면은 따로 있는데요. 왜냐면 젠슨왕이 한국에 와서 아주 묘한 말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한국을 위해 4개의 선물을 가져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선물이 그럼 뭘까요? 대규모 투자금일까요? 아니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 주는 HBM 주문서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맞지만 진짜 핵심은 그보다 더 깊습니다. 젠슨왕이 말한 4개의 선물은 베라루빈, 베라 CPU, RTX 스파크, 제슨 토르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도통 뭔지 모르실 텐데, 오늘 이 4가지의 선물 상자를 하나씩 뜯어보면 왜 엔비디아가 한국을 다시 찾아왔는지, 왜 젠슨왕이 한국 기업들을 콕 집어서 언급을 했는지, 그리고 다음 급등 테마가 단순 HBM이 아니라 바로 로봇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지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특히 오늘은 단순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만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AI가 이제 화면 밖으로 나온다. 지금까지 AI는 모니터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면 대답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코딩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단계는 뭘까요? AI가 팔을 갖고 다리를 갖고 눈을 가지고요, 공장과 물류센터, 집 안으로 직접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젠슨왕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피지컬 AI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챗 GPT가 컴퓨터 안에 두뇌라면 피지컬 AI는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오는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안으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해지는 대기업 3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LG입니다. LG는 로봇이 사람의 생활 공간으로 들어오는 그런 그림과 연결이 되는데요. 가전, 스마트홈, 서비스 로봇, 집안에서 움직이는 로봇부터 매장에서 일하는 로봇, 사람 옆에서 도와주는 로봇, 이런 분야는 LG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산이에요. 두산은 로봇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실제 산업 현장에서 돈을 버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공장과 물류센터, 제조라인 등에서 사람 대신 반복 작업을 하고요, 팔을 움직이고 물건을 옮기는 로봇, 이쪽이 두산이 특화된 영역이에요. 세 번째는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LG와 두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네이버는 로봇 몸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이 길을 잃지 않고 움직이게 만드는 공간의 지도를 가진 기업이에요. 로봇이 건물 안에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가 복도인지, 어디가 엘리베이터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가장 빠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듯이 로봇에게도 공간 지능이 필요해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네이버가 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거예요. 젠슨왕이 한국에 던진 4개의 선물, 베라루빈, 베라 CPU, RTX 스파크, 제슨 토르까지 이 4가지가 단순히 반도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LG와 두산, 네이버의 로봇 생태계로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그 밑에서 시장이 가장 먼저 주목할 수 있는 10배, 20배까지 터질 가능성이 있는 로봇 관련 대박 추천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유익하셨다면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 좀 더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 방안을 투자자 관점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젠슨왕이 한국에 다시 온 이유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데요. 엔비디아가 더 강력한 AI 반도체를 만들수록 이 HBM이 필요하고 메모리가 더 필요해지고 삼전과 하이닉스의 역할은 더 커집니다. 이건 1차 수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젠슨왕이 말한 방향은 단순히 더 좋은 GPU를 만들겠다가 아닙니다. 젠슨왕이 보는 다음 세상은
AI가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지금까지의 AI가 머리만 있는 천재였다면 앞으로의 AI는 이 몸을 가진 천재가 되는 거예요. 머리만 있을 때는 어땠어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계산을 대신 해줬죠. 그런데 몸뚱아리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박스도 옮길 수 있고 커피도 만들 수 있고 부품도 조립합니다. 공장에서 쉬지도 않고 밤새 일할 수도 있겠죠. 현대차의 아틀라스가 바로 내년부터 공장에 투입될 거예요. 이게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그리고 이 피지컬 AI가 진짜 돈이 되려면 반드시 현실의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게 반도체 강하죠. 제조업도 강합니다. 자동차도 잘 만들고 가전도 잘 만들고 로지스틱스도 잘 돼 있죠. 여기에 IT 플랫폼까지 강해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정말 몇 개 없거든요. AI가 현실 세계로 내려올 때 필요한 무대가 한국에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젠슨왕 입장에서는 한국이 단순한 부품 공급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피지컬 AI를 실제로 테스트도 하고요. 확장도 하고 상용화도 할 수 있는 거대한 실험장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실험장 안에서 LG와 두산, 네이버가 각기 다른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LG는 로봇을 생활공간, 특히나 집으로 끌고 들어오고 두산은 로봇을 산업 현장, 공장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네이버는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 지도를 그리는 역할을 하죠.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AI가 디지털 화면 밖으로 뛰쳐나와서 피지컬 AI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젠슨 왕이 말한 4개의 선물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젠슨 왕이 이번 방안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죠. 한국에 4개의 선물을, 4개의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씩 언급을 했어요. 베라루빈, 베라, RTX 스파크, 제슨 토르. 무슨 반도체 이름 같기도 하고 솔직히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들이 주가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4가지를 우리가 개발자도 아니고 세세하게 다 알 필요는 없고요. 투자자 관점에서 아주 쉽게 바꿔서 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베라루빈이에요. 베라루빈은 메모리입니다. 정확히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플랫폼이지만 시장에서는 결국 HBM의 수요로 연결이 돼요. AI가 커질수록 더 넓은 작업 공간이 필요하고 그 작업 공간이 바로 HB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HBM 장비, 후공정, 검사 장비 테마가 먼저 연결이 돼요. 두 번째, 베라 CPU. 베라 CPU는 전기 절약 기술이에요.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정말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빠른 칩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계산을 하느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기를 덜 먹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전력 메모리, AI 서버,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같은 테마들이 같이 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RTX 스파크. 인터넷 없이 돌아가는 AI예요. 지금까지의 AI는 대부분 데이터 센터에 물어보고 답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AI가 내 PC 안에서, 그리고 결국은 로봇 안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이 RTX 스파크는 온디바이스 AI, 엣지 AI 테마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제슨 토르. 제슨 토르는 로봇의 두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제슨 토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AI가 더 이상 데이터 센터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로봇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장치예요. 그러니까 젠슨 왕이 말한 4개의 핵심 사업, 우리나라에 주는 선물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메모리, 전기 절약 기술, 인터넷 없이 돌아가는 AI, 그리고 로봇의 두뇌. 겉으로 보면 반도체 이야기 같지만 끝까지 가보면 결국 로봇으로 귀결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중에서 딱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되는데요. 바로 베라루빈하고 제슨토르, 이 두 가지 제품이에요. 자, 먼저 베라루빈. 베라는 CPU, 루빈은 GPU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슈퍼칩으로 만든 게 바로 베라루빈이에요. 현재까지의 엔비디아 최신 AI 가속기인 블랙웰의 다음 세대인데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 그 심장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능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업그레이드 됐을까요? 같은 AI 모델을 돌릴 때 블랙웰보다 GPU 수는 4분의 1만 써도 되고 전력 효율은 자그마치 10배, 비용은 10분의 1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 세계 AI 회사들이 앞다퉈가지고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의 핵심 두뇌가 블랙웰에서 베라루빈으로 교체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젠슨 왕의 기조연설 화면에 구글,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나왔는데 딱 하나의 기업에만 이렇게 하트 표시가 붙었습니다. 엔비디아와 네이버 클라우드인데요. 이 기조연설 당일에 네이버는 상한가에 직행했었죠. 전 세계 30여 개 AI 클라우드 파트너 중에서 유일하게 하트를 받은 한국 기업. 이게 무슨 신호겠어요? 베라루빈에서 AI 팩토리, AI 클라우드에서 네이버로 이어지는, 이게 오늘 추천 종목 중에 네이버 축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가장 핵심 제품 제슨토르예요. 제슨토르는 한마디로 로봇의 뇌,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AI는 데이터 센터 내부에 갇혀 있었어요. 서버실 안에서 텍스트를 만들고 이미지도 생성하고요. 그 결과물을 우리한테 보내주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제슨토르는 다릅니다. 이 칩은 로봇 몸 안에 들어가서 로봇이 스스로 주변 환경도 보고 스스로 판단도 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현실 세계 AI의 핵심 두뇌예요. 엔비디아가 이걸 피지컬 AI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요. AI가 디지털 세계를 벗어나서 현실 세계의 몸뚱아리를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엔비디아의 제슨토르를 이미 실제 제품에 탑재해서 현장에서 작동시키고 있는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CES 2026에서 AI 분야 최고 혁신상을 받은 기업, 자연어로 지시를 내리면 로봇이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AI 하역 솔루션을 발표한 두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GTC 2026에서 피지컬 AI 플랫폼 코스모스 3 공식 파트너로 딱 3개의 한국 기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LG전자, 두산 로보틱스까지 들어갔는데요. LG전자는 이미 다양한 실내 집안일을 수행하는 홈 로봇을 제슨토르 기반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젠슨 왕이 방한하기 2달 전인 4월달 젠슨 왕의 큰딸 메디슨 왕이 먼저 한국에 왔었습니다. 메디슨 왕은 엔비디아에서 로보틱스 제품 마케팅을 총괄하는 임원이에요. 메디슨이 찾아간 국내 기업이 딱 두 곳이었는데요. 삼성, 현대, SK도 아닌 LG전자와 두산 로보틱스였습니다. 젠슨 왕이 본격적인 계약 논의를 위해서 딸을 먼저 실무 협의에 보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되겠죠? 4가지 사업 중에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2가지입니다. 첫째, 베라루빈. 베라루빈에서 AI 팩토리, 데이터 센터 수혜로 이어지고 이건 네이버로 직결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슨토르. 제슨토르는 피지컬 AI, 로봇 수혜로 이어지고 이건 LG전자 밸류체인, 두산 밸류체인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대박 추천주는 단순히 엔비디아 관련주가 뭐냐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열어준 피지컬 AI 시대에 한국에서 실제로 움직일 종목이 뭐냐, 이게 선정 기준입니다. 제슨토르로 홈 로봇들을 개발 중인 이 LG에게 가장 중요한 건 로봇의 관절과 움직임이에요. 로봇이 사람 옆에서 움직이고 집안에서 물건을 옮기려면
팔다리의 가동성이 생명이겠죠. 그래서 LG에서는 로봇의 관절과 움직임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종목을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두산. 두산은 실제 산업 현장, 공장이라든지 물류센터, 제조 라인에서 쓰는 로봇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처럼 생겼건 개처럼 생겼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실용적인 기능으로 매출을 즉각적으로 뽑아줄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로봇. 그래서 두산에서는 피지컬 AI가 실제 산업 현장으로 들어갈 때 가장 직관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펌핑이 될 거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라루빈. 베라루빈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AI 팩토리의 심장입니다. 베라루빈과 AI 클라우드 그리고 공간지능 플랫폼까지 모두 연결할 수 있는 국내 1위 AI 플랫폼 종목까지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 볼 텐데요. 자, 종목 설명하기에 앞서 제 주식 타점왕 채널 이제 20만 구독자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적극적인 시청해 주셔서 이룬 성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공유해 드렸던 제 90% 적중률의 이 급등주 검색기를 100% 무료로 선착순 300분께 공유해 드릴 건데요. 자, 이번 달 주요 종목의 최대 수익률을 보면 상한가 종목만 5개가 나왔습니다. 최근 장 에브리봇도 28%대의 수익 실현이 가능했는데요. 이전에 받아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전부 당일 단타 수익률입니다. 포착 가격 대비해서 단 하루 만에 실현이 가능한 상승분이라는 거고요. 지난 5월달 한 달 동안 포착된 종목들 중 상한가 나온 종목만 재룡전기부터 LG전자까지 총 11개 종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2,600개나 되는 종목들 중에서 이것저것 보실 필요 없이 이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 내에서만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곧 어떻게 실전에 적용하는지 보여드릴 텐데 제가 옆에 특장점을 간단하게 써놨죠. 첫 번째, 적중률이 90%다. 검색기에 포착이 된 종목들 급등 확률이 열에 9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겠어요? 과욕 부리지 말고 매도만 당일에 기계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일 쏟아지는 종목 중에서 제가 세팅해 놓은 로직에 맞는 상위 1% 후보들만 필터링을 하고요. 여기에 장 초반 급등주, 갭상승주, 거래량 폭등주를 찾기에 최적화된 AI가 있습니다. 이 핀비즈 엘리트 AI로 데이터 검증을 실시간으로 돌려서 상승 여력을 다각도로 재검토합니다. 키움증권 기준으로 이제부터 수익 검증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키움증권뿐 아니라 어떤 증권사를 쓰시던 PC나 휴대폰으로 모두 사용하실 수 있게 세팅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차트 통해서 몇 개 종목만 빠르게 수익 검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네이버 종목, 현재가 23만 7,500원으로 매수 가격 포착이 되었는데 조건 만족 시간이 9시 57분이죠. 분봉으로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6월 12일 9시 57분, 시가 23만 7,500원 체크가 되죠. 점심시간대 12시 반쯤 최고가 26만 3천원대에 도달을 했습니다. 오후에 매도세가 나오면서 좀 눌리긴 했지만 매수가 대비해서 1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챙길 수가 있었죠. 특히나 네이버는 엔비디아 피지컬 AI 협력으로 제가 주말부터 지속적으로 추천드려왔던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5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한번 보시면요. 코스모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서울 전역에 120만 장 파노라마 이미지를 학습한 서울 월드 모델을 발표했어요. 이게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이 현실에서의 서울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재현해서 자율주행차도 테스트해보고요. 로봇도 실제 환경에서 학습시켜보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이버는 지금 국방 AI 시장까지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 영상 보시면 네이버 추천 내용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바로 아래 원익 IPS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상한가 터진 종목인데 조건 만족 시간이 9시 39분에 15만 2,200원으로 포착이 되었죠. 역시나 분봉으로 체크해보면
자, 6월 12일 9시 39분 시가 15만 2,200원 확인이 되고 1시쯤에 상한가 마감을 하면서 매수가 대비해서 얼마예요? 매수가 대비해서 약 20% 이 수익을 그대로 다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영상으로 보는 추천주도 좋지만 난 혼자서 매매해서 실력도 늘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검색기를 활용해 보시면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될 거예요. 매일매일 이 검색기에 포착되는 딱 6개 종목 내에서만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급등 확률은 90%가 넘어가니까 과욕 부리지 말고 칼같이 매도해서 수익 실현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유튜브 정책상 제가 따로 이 검색기 파일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댓글창을 눌러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이렇게 구글 설문 링크를 하나 달아뒀습니다. 이 설문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도 구독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구독했다고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 작성해 주시면 제가 역시나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오늘의 LG전자 제슨토르 관련 첫 번째 대박 추천주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LG전자가 현재 지분 투자가 들어간 로봇 기업 리스트를 체크해보면 미국의 베어 로보틱스에는 지분 51%를 확보하면서 경영권을 인수했고요. 국내 기업으로는 로보티즈, 로보스타, 엔젤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보시면 로보스타가 33%대로 가장 많은 지분을 확보하면서 최근 LG전자의 주가 탄력을 받을 때 로보스타가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이 다음 차례로 로보티즈를 보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LG전자가 지분 6%대를 보유한 핵심 부품사 첫 번째 추천주 로보티즈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랑 로봇 3대장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죠. 로보티즈는 로봇의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전문 기업이에요. 로봇에서 액추에이터가 뭐냐? 인간으로 치면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슨토르가 로봇의 뇌라면 액추에이터는 그 뇌의 명령을 실제 움직임으로 바꿔주는 근육. 뇌만 아무리 좋아도 근육이 없으면 사람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로보티즈의 핵심 제품은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다이나믹 셀이라는 그런 액추에이터인데 이게 엔비디아 제슨토르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들과 완전히 호환이 됩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기업들 현대차의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포함해서 수많은 로봇 기업들 뿐만 아니라 빅테크의 완성차 업체들까지 이 다이나믹 셀이라는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LG전자가 로보티즈의 지분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LG전자가 홈 로봇 사업을 키우면 키울수록 로보티즈의 부품 납품량이 정비례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LG가 성장하면 로보티즈도 덩달아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로보스타가 LG전자의 보유 지분 33%로 첫 타자로 슈팅이 나왔다면 이번 타자는 로보티즈가 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G의 성장을 더 저렴한 밸류에서 탈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로보티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엔비디아 제슨토르를 이미 탑재한 국내에서 유일한 로봇 기업 두 번째 종목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 기업이 솔직히 이번 방안에서 가장 임팩트 있게 엮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이유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미 협력이 시작됐습니다. 4월에 젠슨 황의 딸인 메디슨 황이 직접 두산 로보틱스 이노베이션 센터를 방문했고요. 그 자리에서 기술 협력 방안을 직접 논의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미팅이 절대 아니죠. 계약 이전 단계의 실무 협의입니다. 두 번째, 제슨토르를 이미 두산 로보틱스 제품에 실탑재를 했어요. CES 2026에서 AI 최고 혁신상을 받은 AI
화역 솔루션. 이 제품 안에 이미 제슨토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서 이런 협력들이 실제로 가동 중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두산 로보틱스는 전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이 에이젠틱 로봇 OS, 이건 로봇이 스스로 작업 환경도 파악하고요. 최적의 경로를 생성해서 움직이는 로봇 전용 OS 운영 체제입니다. 하드웨어만 만들던 로봇 회사가 소프트웨어, 플랫폼 회사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프트웨어는 한번 팔면 계속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계속 수익이 나는 구조거든요. 2028년 산업용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이 타임라인을 앞당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전 세계 산업용 로봇 1위인 이 두산 로보틱스가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소프트웨어 시장까지 진출한다면 최근 폭등 후에 조정세지만 여전히 현재 가격은 싸다고 보여집니다. 자, 끝으로 엔비디아, 베라루빈 관련 대박 추천주로 네이버와 클로봇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네이버가 훨씬 좋아 보여요. 자, 네이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GTC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가 하트를 준 유일한 한국 기업이죠. 젠슨 왕이 전 세계 AI 클라우드 파트너들을 소개할 때 딱 한 기업에만 붉은 하트를 붙였습니다. 구글도 아니었고요. 아마존도 아니고 바로 네이버 클라우드였어요. 이게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네이버는 베라루빈 기반의 AI 팩토리를 운영할 아시아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는 지난 3월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서울 전역에 120만 장 파노라마 이미지를 학습한 서울 월드 모델을 발표했어요. 이게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이 현실에서의 서울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재현해서 자율주행차도 테스트해보고요. 로봇도 실제 환경에서 학습시켜보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이버는 지금 국방 AI 시장까지 공략하고 있습니다. 국방 AI는 위성, 드론, 정찰 자산에서 나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AI보다 훨씬 강력한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국방 AI의 핵심 인프라로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을 쓰고 그 운영 파트너가 네이버 클라우드가 되는 구조예요. 네이버는 이제 우리가 검색 엔진으로만 쓰는 광고 수익만 내는 단순한 포털 기업이 아니죠. AI 기업이자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번 추천주 4종목 중에서 중장기로 본다고 했을 때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폭발적인 수익률,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만한 종목으로 이 네이버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이버 랩스에서 분사한 실내 로봇 소프트웨어 1위 클로봇입니다. 이 기업은요, 아직 실적이 적자 기업이긴 한데 여전히 매수하기에는 매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앞에 세 종목에 비해서는 가장 리스크는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클로봇은 네이버 랩스에서 분사한 회사인데 실내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이버의 1784 사옥 들어보셨죠? 로봇이 실제로 돌아다니고 택배도 배달하고 커피도 가져다주는 그런 건물인데요. 이 로봇들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 소프트웨어, 바로 클로봇이 만든 거예요. 네이버가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디지털 트윈 기반의 로봇 생태계를 확장하면 그 안에서 로봇들을 실제로 이렇게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수요가 폭발합니다. 그 직접 수혜를 받는 기업이 클로봇이 1번이라는 거예요. 네이버가 AI 팩토리와 디지털 트윈 사업을 키우면 클로봇의 이 B2B 수주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클로봇은 시가총액이 비교적 작거든요. 네이버 대비 훨씬 작은 규모에서 네이버 성장에 수혜를 레버리지로 탈 수 있는 구조예요. 네이버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실질적인 수혜 기업이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현대차 그리고 보스톤 다이내믹스랑도 플래티넘급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보니까 국내 로봇 대기업들이랑 대부분 링크가 되어 있어요.
클로봇 올해 1월부터 주구장창 하방으로 흐르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추세 전환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네 종목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주 로보티즈, LG전자 로봇 성장의 핵심 부품 수혜주이자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이에요. 두 번째 두산 로보틱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슨토르 실탑재 이력이 있고 2028 휴머노이드 상용화 로드맵도 안겨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네이버, 엔비디아 AI 팩토리 아시아 허브이자 공식 파트너죠. 그리고 최근 GTC 기조연설에서 하트 시그널도 이미 나왔습니다. 오늘 추천주 중 가장 탑픽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번째 클로봇, 네이버의 분사 기업이자 실내 로봇 운영 체제에서 직접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젠슨왕이 이런 말도 했어요. 한국 내에 AI 연구와 로봇공학 연구를 위한 매우 뛰어난 연구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 AI 연구, 엔지니어와 그리고 로봇 공학자를 채용 중이다. 전 세계 엔지니어들한테 한국에 와서도 일해보라고 권유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엔비디아가 우리나라를 단순한 반도체 공급 기지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구개발의 거점, 피지컬 AI의 중심, 그 중심에 오늘 소개해드린 이 4개의 기업이 가장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4종목 꼭 관심을 가져보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끝으로 제가 앞서 급등주 검색기 공유해 드렸는데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검색식 같은 거 복잡하고 이것도 귀찮다, 그냥 종목이랑 매수 매도 추천 가격만 딱 받아가지고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번 달 제가 꼽은 히든 종목 6월에 대장주 레포트를 100% 역시나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참고로 2025년 작년에 히든 종목 대장주로 추천 나간 종목들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요,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초대박 수익이 나온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주식 홈런왕 채널이죠. 여기서 이전에 나갔던 히든 종목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7월 달에 영상 2개로 추천드렸는데 잠깐만 한번 볼까요? 한 달이 건너서 원익이 아니라 원익홀딩스이기 때문에 시장도 그것을 더 빠르게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테슬라와 오픈 AI 납품 계약이 나와준 이 로보티즈와 메타와 로봇손 개발 협력을 하는 원익홀딩스까지 자, 이렇게 테슬라, 메타 관련 추천주로 로보티즈와 원익홀딩스 추천을 드렸는데 얘네 어떻게 됐어요? 추천드린 일자는 7월입니다. 월봉으로 한번 보면 7월이죠. 로보티즈 7만원대에서 현재가 33만원대까지 4배가 넘어갔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다음으로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는 7월 5,700원대에서 12월에 고가 5만원대를 찍고 현재 좀 눌려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어때요? 5천원대에서 5만원까지 10배가 올랐습니다. 안 팔고 있었어도 현재가 기준으로 6배 이상 수익 중이죠.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이 테슬라부터 해서 중국 기업, 우리나라 현대차 보스톤 다이내믹스까지 줄줄이 올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로봇주들 이번 달부터 시동 걸 테니까 이번 달부터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전압기부터 해서 리액터, 개폐기, 절연장치 같은 초고압, 중전기기의 전문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변압기의 수출이 증가할수록 이 산일전기의 매출의 기회는 확대가 그런 케이블을 생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케이블들이라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3.4배가 증가, 그리고 PER, 주가 대비 매출 비율 같은 경우는요, 여전히 21배 수준으로 저평가 구간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전력주들, 산일전기, 일진전기, LS 일렉트릭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7월자 영상이고요. 11만 명이 넘게 시청해 주셨습니다. 수익 검증을 해보면 먼저 산일전기, 자 7월이었죠. 7월 9만원대에서 현재 33만원대까지 폭등. 몇 배예요? 4배 가까이 대폭등을 했고요. 자, 일진전기도 마찬가지죠. 7월달 4만원대에서 현재가 14만원대까지 3배 넘는 상승.
마지막으로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은 얼마입니까? LS 일렉트릭은 6만원대에서 현재가 31만원대까지 5배가 넘어가는 대박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반도체, 로봇, 그리고 전력 관련주는 꼭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든 종목, 수익률들 정리를 해보면 로보티즈가 4배, 원익홀딩스가 10배고요. 산일전기 3배, 일진전기 4배, 그리고 LS 일렉트릭 5배. 전부 다 보유하고 있었다면 미친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올해 이 히든 대장주는 주식 타점왕 채널을 통해 따로 신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구독자분들 뿐 아니라 오늘 저를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도 모두 구독만 해주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쪽에 이 댓글창을 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둔 이 구글 설문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런 구글 설문지가 뜨는데 여기서 구독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받아보실 내용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퀴즈는 오늘 없으니까 안 쓰셔도 되고요. 이번에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로봇 한 종목, 그리고 전력전선 관련주 한 종목인데요. 특히나 이 로봇 종목은 아직 증권사 리포트에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경제 뉴스에도 거의 언급된 적이 없는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제2의 원익홀딩스 후보로 제가 점 찍어놨으니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급등주 검색기와 대장주 레포트, 로봇과 전력까지 세 가지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해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 준비 잘해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